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유 제105회차 서일보입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음력으로 정월생부터 태생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월에서 3월은 약동하는 시기고 4월에서 6월 지난 시간에는 기반을 다져나가서 만물을 성장시키는 계절이고요. 이제는 만물을 잘 마무리해서 단속하는 결실의 준비를 하는 7월부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차왈막아야 지보지아자기 천호니라나 무아이미타. 우리가 메아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죠? 메아리야 오너라 그러면 잡아질까요? 그림자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어려서 그림자 밟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림자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메아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메아리 잡는다고 더 큰 소리로 치면 메아리가 잡히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퍽퍽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신랑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에이, 하늘은 알고 땅은 알겠지. 이러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줄까요? 하나의 푸념에 지나지 않는데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실제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 하늘만은 나를 알아주겠거니 하지만 하늘도 역시 땅도 역시 알아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면 결국 뭐예요? 서운함과 섭섭함과 서러운 분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살아요.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함 느끼고. 근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변을 알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덕이 없다라고 해요. 인덕이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줬는가를.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내가 덕목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뭐예요? 남한테 덕목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내 주변에는 왜 좋은 친구가 없을까 번뇌하기 전에 과연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친구를 얼마나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남한테 하나도 안 주잖아요. 배려 안 해주잖아요. 자기 바쁘다라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똑같아요. 뭐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안 해주면 서운함 느낄 거예요. 엄청 서운함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때는 꼭 오세요 하면 여러분들 와요? 서운함 갖는 사람은 또 안 오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서운함 갖죠. 바꿔 얘기하면 도둑놈들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스님 우리 집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해결만 해주면 제가 열심히 절에 다닐게요. 열심히 절에 다니면 내가 해결해 줘.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안 하면서 뭘 부탁을 하고 안 들어주면 서운하다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님 이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요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상대에게 바래서는 아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바라면 아니 돼요. 신랑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쫓아가야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가 내 바람대로 바뀌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도둑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건 도둑이에요.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따사로움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따사로움을 줘요. 내가 내 시간 뺏겨가면서도 헌신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헌신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계산 잘하대. 누구 결혼식이다라고 하면 자기 아들 결혼식 때 그거 다 써놓대.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그래놓고 나중에 그 집에서 결혼하면 그 방명록 찾아봐라 해서 그 집에서 5만 원 했으면 5만 원 주고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주고 그러지 않아요? 참 웃기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그렇게 따질 줄 알면서 지는 하나도 안 베풀고 왜 받기만을 바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먼저 주어라. 우리 불교에서는 먼저 주는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불에서도 제일 처음이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예요. 먼저 맑은 물을 떠다가 차를 만들어서 너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갈 때는 그런 거 들고 가는 거고 먼저 주는 것부터 배우는 게 우리 불교예요. 뺏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에 가서 전부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지 말아라. 공자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7월생에서부터 들어가는데 7월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신월이에요. 신월. 인묘진사 오미신 신월. 자, 그러면 7월생들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잔나비의 때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신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금에 해당이 돼요. 그럼 잔나비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금이에요. 왁색이에요. 그래서 잔나비 띠들이 좀 왁색이에요. 왁색이. 그래서 다른 어떤 역량에서 내성적이고 순진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이라고 하는 걸 만나면 외형적이 돼버리고 적극적이 돼버리고 왁색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7월생들은 신월이기 때문에 쇠금이 따라오는 좀 왁색이가 돼요. 왁색이. 지난주? 이번 주인가? 서일봉의 야단법석에 특별기획 시리즈 실었죠? 보셨어요? 2020년 수능 시험자들 특별기획 시리즈 1회차가 나간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보면 수능 보는 날 수능 시험에 대해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거기 다 선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량에 따라서 유리한 자가 있고 불리한 자가 있어요. 또 시간상으로도 몇 시대가 가장 유리하고 몇 시대가 가장 불리하다는 것도 다 설해놨어요. 그래서 금년 수능자들이 보편적으로 경진생, 신사생, 이모생이 금년 수능자에 해당이 돼요. 경진생은 재수하는 분들이고 신사생은 금년 3학년이고 이모생이 정월 2월생까지는 일찍 학교를 가기 때문에 고3에 해당이 돼서 수능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경진생, 신사생, 이모생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방향도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놨고 몇 시에 출발해라 해놨고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더 유리하다 다 해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셨나 몰라. 수능생이 집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안 봤다면 나한테 뭐 물어볼 자격도 없어. 네. 자,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난리인 줄 알아요? 스카이캐슬 봤어? 못 봤어? 난 얘기로만 들었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난리여요. 서울 한번 가봐. 애기 학교 갈 때서부터 부모도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전국 강좌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야 공부해. 공부하는 놈이 넌 입생이 왜 그러고 있어. 이런 엄마는 엄마 될 자격도 없어. 그렇다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다니려는 건 아니야. 적어도 애기보다 뭐예요? 정보를 더 꿰뚫고 있어야 돼. 내가 그전에 수능 상담할 때 한 10여 년 동안은 전국 각 대학의 각 과별로 다 꿰뚫고 있었어. 시험 몇 점짜리 정도는 어디 수준 다 꿰뚫고 있었어.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비율이 얼마 정도였다는 것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대비한 책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자료 다 준비해서 조사해가지고 입시생들 상담 오면 다 자료 해가지고 해주고 했어요. 거의 90% 적중시켰어 내가. 90%.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하니까 나 몰라라 하는데 이제 금년부터 다시 제가 눈을 뜨는 거예요. 조금씩. 앞으로도 수능 대비생들은 조금 참고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놓고 볼 때 수능 전략을 대략 어느 쪽으로 가고 자기 적성이 어떠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하는 걸 조금씩 이제 제가 다시 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 근데 사실은 학부모들이 더 꿰뚫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식 못 만들어요. 옛날처럼 뭐 알아서 하겠거니 천만에 만만의 말씀. 이런 것도 상식이에요. 상식. 참고로 알고 있으면 세상살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7월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을 때야. 열매들이 많을 때야. 그럼 열매들이 많으니까 7월생들은 바지런 하겠어요? 느슨하겠어요? 좀 느슨하단 말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바지런 할까요? 남쪽에 사는 사람이 바지런 할까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바지런해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 터졌어요. 손만 뻗으면 천지가 먹을 거기 때문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바지런해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갑부들이 뭐예요? 북쪽 출신자들이 대부분 다 갑부예요. 남쪽 출신자들은 갑부 없어요. 그럼 어느 쪽 출신이라서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평소에 삶의 습이 부지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7월생들은 보편적으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무슨 띠가 됐든 좀 느려요. 겨울태생들은 뭐 소띠나 말띠 이런 경우 빼놓고는 다 바지런하고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 먹이 구하려면 400km를 뛰어야 되니까 엄청 바지런해야 되죠. 그런데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호랑이 뭐 6월생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천지죠. 그래서 사실은 좀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신월은 양월이에요. 음력 7이니까 홀수 일자는 양월이잖아요. 양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 7월생들은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숲속으로 스며들고 천고마비의 절개에 접어드는 때이므로 온고지신이라 변화와 혁신을 좋아하는 운이다. 호골다운 반면에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겨서 남을 궁지로 몰아넣는 경우도 없진 않다. 자, 부지런한 사람이 어깃장을 많이 부려요? 한가한 사람이 어깃장을 많이 부려요? 말싸움을 누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여름태생들이 어깃장도 잘 나. 7월생들 어깃장 놓으면 못 이겨요. 욕망이 없는 듯하지만 내면엔 강렬한 기운을 품고 야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영적인 기질도 적지 않다. 지략과 용맹으로 안과 밖을 다스리고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사회를 조화롭게 화합시키는 동화력도 있다. 이게 무슨 재주예요? 원숭이는 뭐가 많아요? 재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어떻게 돼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자기를 봐줘야 되고 거기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태생이 7월생이에요. 신월생. 또 어둠을 보고 밝음을 깨닫고 빛을 보고 그림자를 살핀다면 반드시 청운의 큰 뜻을 이루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롭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7월생들은 보편적으로 겨울태생에 비해서 끈기와 인내가 뭐예요? 좀 약하지요. 그러니까 7월생들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뭐예요? 순간적으로 파이트하게 할 수 있는 순간 딱 번쩍하고 마는 이런 역량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럼 7월생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소띠가 7월생이다. 소하고 잔나비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하고 잔나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우직하지 않아요? 우직해요. 근데 재주도 있고 재치도 있는 잔나비를 만나면 이게 짬뽕이 되지요. 짬뽕이 돼요. 그런데 우직한 데다가 재주가 있게 되다 보니까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아요. 공무원 쪽으로. 근데 자기가 우직한 성품을 가지고 재주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 말을 안 들어요. 부원불신 제사다오 해라. 남 말 안 들어요. 남이 뭐라 그러면 아 웃기지 마.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이거거든요. 응? 거기다 부부관계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소띠 7월생 여자다라고 하면 신랑 알기를 잘 알겠어요? 우습게 알겠어요? 우습게 안단 말이에요. 응? 아이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당신이나 잘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부부가 원만하겠어요? 안 원만하겠어요? 문제가 좀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끼하고 잔나비가 만났어요. 토끼의 7월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끼가 7월생이야. 그러면 묘가 7월생이 되면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천지가 많죠. 그럼 토끼가 먹이 구하러 천지를 다니겠어요? 고개만 깔딱하면 먹어요? 깔딱하면 먹어요. 그래서 뭐예요? 노력을 별로 안 해요. 노력을. 그냥 쉽게 왜 쉽게 얻어지니까 쉽게 하려고 하죠. 이런 성향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뜻대로 안 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만 돌리면 먹이가 천지였는데 뭐 배고픈 거 오래 참아요. 뭐 안 되는 거 오래 참아요. 못 참아요. 그래서 성급녀와 복부유질이라 성격이 급해가지고 복부에 화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네 멋대로야. 나는 내 멋대로 살게. 부부꿈을 보면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생이 보편적으로 같은 성향이 있죠? 띠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 그러면 다른 띠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돼지가 7월을 만났어. 돼지가. 그럼 어떨까요? 돼지가 7월을 만났어. 응? 돼지가 7월을 만났어요. 하지만 돼지가 7월에는 어떻게 돼요? 봄, 가을 되면 먹을 게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에 분주하지만 7월 돼지는 넉넉해요. 아주 돼지격, 품격이 대단한 돼지가 돼요. 그래서 선심적덕 후필부기해라. 그래서 아주 점잔 떠는 돼지가 돼요. 봄, 가을 돼지하고는 천지가 달라요. 봄, 가을 돼지는 무지하게 급하거든요. 봄, 가을 돼지는 사실은 가장 12지 가운데 못된 돼지 아니에요. 멧돼지.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쓰러져 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름 돼지는 어떻게 돼요? 돼지격이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깔은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놀아요. 그래서 7월생이지만 띠마다 다 각기 다른 성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8월생 보자고요. 8월은 뭐예요? 6월이에요. 6월. 그렇지 않아요? 8월생, 음력 8월생은 6월. 6월이면 어디예요? 금이긴 금인데 뭐예요? 음금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고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음금이에요. 터져도 은근히 터뜨려요. 은근히. 자, 그러면 8월은 실록의 싱그러움이 서서히 본연의 모습을 찾고 수채화가 그려진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라 성품은 온화하고 도량이 돼지와 같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풍성하지만 자,
먹을 게 많이 생기는 때니까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성장이 어떻게 돼요? 격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음력 8월에 해당이 되면 인내력이 부족하고 결실을 목전에 두고 열매를 거두 행복을 수포로 만드는 성급함도 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면 반드시 실패가 따르리라.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줄지 않는 식욕을 지녔다 하더라도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니 서정과 감상에 빠져서 이상세계를 희망과 공상으로만 바란다면 쟁쟁한 인물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해서 어떤 방면이든 충실함으로 매진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자, 8월에는 결실이 이루어지는 때의 음력 8월은. 그러니까 음력 8월생은 뭐예요? 봄태생들은 꾸준히 심는 데 전념해요. 여름태생들은 거두려고 하는데 이 뒤처리하는데 충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함이 가까워 올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예요? 잔뜩 챙기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뭐예요? 노력 없이 한 방으로 거둬들이려고 하는 기질들이 좀 있는 태생들이에요. 한 방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자, 아까는 안 했는데 용이 잔나비를 만났어. 닭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용이 가장 왕성한 때가 7, 8월이에요. 그래서 10월이면 다소곳해지고 4월부터 그냥 막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7, 8월에 제일 막 혈기왕성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이유를 만나면 결국 8월을 만나면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그래서 하는 건건이 뭐예요? 꺾어져 버려요. 너무 한 방을 만들려고 그래. 꾸준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머리 써가지고 한 방에 다 끌어들이려고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재주는 많아요. 재주가 엄청 많아요. 봄은 다 해. 봄은 말은 다 해. 근데 뭐가 못해요? 실천을 못해요. 말로는 완전히 청산유수예요. 머리도 기가 막혀요. 근데 행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 넌 너 잘난 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을게. 그래서 부부지 각자의 부부가 각자 따로 놀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부부 기운. 그러면 양이 닭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이 닭을 만나요. 서로 상생해요. 그래서 양이 8월에 태어나면 양이 먹을 게 많아요? 안 많아요? 8월에?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그러면 똑똑한데 뭐예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요? 못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꺾여요. 왜? 최선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하고 격리가 되는 성향이 따라와요. 그러면 개가 닭을 만나는 거예요. 개가 닭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가 닭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기 아집이 강하게 돼요. 응? 그리고 시집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망신이 따라와요. 망신.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연한이 많고 여자 같으면 남난이 많아요. 그래서 망신이 쫓아요. 망신. 아이고 나 망신살 뻗쳤어. 그 망신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생 한번 만나보자. 9월이면 뭐예요?
수월생이에요. 수월생. 그지 않아요? 수월생. 그럼 9월이면 이제 가을이어요. 그지 않아요? 9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형형색색의 결실들이 많고 풍성을 겪은 인간 승리의 상징이고 겨울을 위해 낙엽이 지는 이치와 같이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한다. 자, 먹을 거 많아요. 창고에 잔뜩 있어요. 여유 부리고 뭐예요? 인심 쓰는 태생들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화려함을 좋아하나 희로애락의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다소 의지가 약해서 욕심만 내세울 뿐 행동이 따르지 못해서 활동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자, 9월 같으면 오곡백과를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여유로움을 지닐 때예요. 그러니까 모냥도 내고 먹고 인심도 쓰고 이러는 태생이에요. 섬세한 감정, 낭만적인 천품은 좋은데 매사에 계획성이 없으면 실패가 따르니 조급함을 자제하고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게 있다라고 해서 정도에 넘치게 어떻게 돼요? 낭비하거나 쓸데없는데 투자하거나 이런 모험과 투기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요. 항상 뭐예요? 자기는 배부르고 넉넉할 줄 착각을 해요. 정상에 오르는 욕망보다는 여유로움으로 특수한 학문이나 얘기를 다듬는다면 가뭄에 지친 초목이 비를 맞는 격이 되니 어려움이 지나고 태평이 무슨 얘기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미리 대비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항상 태평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9월인데 9월, 수월이 9월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추수해가지고서는 곳간에 뭐예요? 먹을 게 잔뜩 이제 쌓여 있을 때예요. 그러면 쥐가 1년 내내 힘들다가 9월 되면서부터 뭐예요? 창고에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쥐가 예를 들어서 9월 태생인데 쥐 같은 경우는 어떻냐? 먹을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남이 뭐라라고 하면 다 역겨워요. 그리고 이때는 일을 해요?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예?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집 뒤에 9월생들이 영락기가 있어서 전국으로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연을 많이 만나요? 조금 만나요? 많이 만나죠. 그래서 중처나 중부가 따라와요. 부부궁이. 인연을 많이 만나니까 많이 다니는 데서 결국 뭐예요? 많은 인연을 만나. 그래서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중처, 거듭될 중, 거듭될 중. 그래서 아내처, 지아비부. 그래서 중처, 중부가 많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9월쥐는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한량들이 많아요? 한량들이 많아요. 그럼 호랑이가 예를 들어서 개를 만나요. 9월을 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가 9월 태생이 되면은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돼요. 아직은 그래도 먹을 게 들판에 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로움, 위협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협력을 부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처다오. 가는 곳곳마다 친구들이 있어요. 다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동물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9월생들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많이 활동적이다. 많이 활동적이다. 응? 도처다오, 변화무공 그랬어요. 또 관운을 가지면 굉장히 좋아요. 이 태생들은 관록이 아주 대기래요. 공무원 같은 걸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또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호랑이 9월생 정도면 의사 직업을 하면 대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운이나 이런 기운이 있다. 근데 호랑이가 조금 넘어서 11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조금 뻑뻑해져요. 응? 그 다음에 말이 9월생이다. 말이. 응? 말이 9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먹을 게 남아 있어요. 9월이면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자, 9월이면 단풍이 졌어요. 말이 마구간에 있을까요? 천지사방 다 돌아다니고 싶을까요? 출애성공 금의환영이라. 9월생 말은 여자든 남자든 뭐예요? 천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천지. 집에 안 있어요. 그래서 장성이 껴요. 나가야 직성이 풀리지. 이런 사람들은 일 안 시키고 집에서 살림하라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요. 응? 장성이 입사가 껴요. 그러니까 천지를 돌아다니고 자기가 활개치를 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집에서 살림하라 그러면 나 차라리 그냥 이혼할게 이럴 경향이 많아요. 그럼 남자가 이태생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살님들이 좀 대간해요. 대간해. 먹고 사는 거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향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9월이다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 그런데 지금 공통적인 뭐예요? 9월 태생들은 먹을 거 창고에 싸놨으니까 조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한량기 있고 여행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닭이 9월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닭이 9월을 만났어요. 그럼 닭도 먹을 거 천지죠. 9월 같으면 뭐 가르고 채 이거 하고 그러니까 주 길바닥에 끌어놓으니까 천지 봄날 같은 때 오히려 봄보다 더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닭이 뭐 하고 다녀요? 천지를 꾹 하고 먹고 다니죠. 예? 꾹 하고 먹고 다니죠. 그러니까 뭐만 잘해요? 말싸움 같은 걸 하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닭이 9월생이다라고 하면 언론인, 기자, 변호사 이런 걸 시키면 참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닭이 9월생 같으면요. 닭 일에는 자체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선견지명. 그래서 정서적이고 시적이고 그래서 시인, 작가, 선인, 뭐 예를 들어서 수행자, 종교인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형성이 될 수 있는 태생들이에요. 그러면 개띠의 9월생, 개가 개를 만났어요. 개가 개를 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가 개를 만나. 예? 그럼 개가 9월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엄청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꼼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지 편한 대로만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서 세상에 쫓아가질 못해요. 그리고 세상 원망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꼬임이 많아요. 그래서 화개가 끓어서 되는 일이 별로 없어라. 그리고 자손 운도 없어요. 그리고 부인 운도 없고 남편 운도 없어요. 왜? 나 이대로가 좋은데 간섭하려면 가. 이런 식이거든요. 난 이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월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띠에 따라서도 뭐예요? 천지가 다르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음력 우리가 월로만 놓고 따져보는데요. 요 음력 월로만 놓고 따지는 게 지나면 제가 쥐띠에서부터 돼지띠까지 해서 1월생부터 12월생 해가지고 144가지를 144가지를 전부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안 물어봐도 그거 체크만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 책에다 이렇게 줄을 치거나 책에 웬만큼은 다 있어요. 있는데 없는 거 제가 보충 설명하고 이렇게 체크인 해줄 테니까 체크해가지고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하면
그거만 딱 보면 뭐 뭔띠에 매돌생 하면 탁탁 나오게끔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음력월생으로 뭐 이제 11월, 12월 그것만 남았는데 그거 끝나면 띠별로 또 전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시간이 뭐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합장하시고요. 차공문 위인차 왈공역선 기사 필선리 기기우기 사진자 일어나 무와미타. 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인을 행하려면, 우리가 잘 살려면, 어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요? 훌륭한 기술자 스승을 만나야 되죠.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영어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분을 스승으로 섬겨야 돼요. 불교에 대해서 바른 법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법에 대해서 바르게 펴는 분을 스승으로 섬겨야 돼요. 그 이치와 같아요. 어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인격과 지혜를 뭐예요? 내가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그 스승에게 빈다고 해서 스승의 지혜가 나한테 오겠어요? 스승의 기술이 나한테 오겠어요? 부처님한테 빌고 기도를 한다고 부처님의 지혜가 나한테 오겠어요? 내가 그 지혜를 배워야 되지요. 공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스스로 직접 그분의 지혜와 후덕함을 배워서 살아라. 여러분들 직접 후덕함 배워서 편안함 이루시고요. 백전백승천지대요 제 105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